예체능 부셔.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예체능 부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방송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연기 전공자인 지민 씨가 진행하는 이 영화 속의 최애 배우는 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모형수는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코너는 같이 진행하는 연기 모형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코의 아티스트. We artists, baby. We artists. I go.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 또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all handle 스케줄 꽉 잡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시찰 겁나 핫하고 그런데도 난 외로워. 휴라도 지루해주기 직전인 사람. 절대 양반은 못 되는 사람.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든 사람. 아주 박살을 내버린 사람들. Yes. 언제까지 머릿속만 시끄러울래. 예술의 조예가 있다면 Let's do something.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붓은 너 가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we artists baby. We artists baby. We artists baby. Hey,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2, 3.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얻고자 왼종의 노래를 만들었을까. 일하고 품위 유지는 언제 해. 막히면 저 반대길로 역주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 신어 바깥 공기만 쉬며 세상 구경 좀 해. 남이 재단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뒤를 시선 빼그려다 목에 담아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단어. 구색 따위 갖추지 말자. 흥얼대 혼자 샤워할 때처럼 날 Yes. 난 날 먹지 않고 너로 뱉을 건데 내 말에 설득력 있다면 make some noise.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붓은 너 가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we artists baby. We artists baby. We artists baby. Hey,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미루지 마줄 건물 그건 저축이 불가능. Somebody say 담에 컸어. 그 커서가 바로 지금 내 지구가 멸망하면 Answer me what you gon' do. 행복의 언저 위에 꾸미는 국물. 나와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붓은 너 가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ll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네, 지코의 아티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입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작품은요,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민지 씨, 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봤죠. 보셨어요? 네. 네, 한국 사람이라면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 없을 텐데 네. 오징어 게임이 정말 핫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배우를 오늘 소개해드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데요. 2021년 9월에 공개되었어요.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의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나온 지 아직도 좀 이슈가 많이 됐고 이제 시즌 2도 나온다고 해서 더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네. 네. 오징어 게임은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막 너무 좀 무서울 것 같다. 막 너무 잔인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좀 교훈이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그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게임에 초대되는 내용인데 처음에 그 게임에 초대되면서 그 골목놀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이름을 그 골목놀이인 오징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456명의 사람들이 그 상금을 따기 위해서 막 서로 죽이면서 막 피 막 죽이고 하면서 그 최종 상금을 가지는 1인을 뽑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기생충도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렸잖아요, 이번에. 네. 기생충과 더불어서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면서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징어 게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서로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형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여기서 최애 배우를 꼽은 사람은 바로 이정재 배우인데요. 네. 이정재 배우가 주인공이었죠. 맞아요. 네, 이정재 배우가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조금 놀랐던 점이 그동안 조금 멋있는 작품을 많이 했어요. 막 네. 뭐 사극에서 멋진 왕을 맡거나 아니면 막 멋있는 그런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멋있는 역할이다기보다는 막 바닥을 기고 좀 힘들고 네. 막 이런 그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최애 배우를 이정재 배우로 꼽았고요. 네. 네, 이정재 배우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는 1972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찾아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저희는 이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민지 씨도 대학을 바로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정재 배우는 28살이라는 되게 늦은 나이에 동국대학교 연영과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연기를 좀 늦게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도 막 그동안 이정재 배우가 했던 작품 리스트를 보면 막 엄청나게 다들 막 히트 친 작품을 많이 이정재 배우가 골랐어요. 또 네. 그렇죠. 모래시계도 네. 그때가 이제 엄청 젊었었는데 이정재 배우가 모래시계도 엄청 떴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떴고 관상에서도 그쵸. 네, 관상에서도 이정재 배우가 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정재 배우가 연기 쪽을 생각하지 않고 미술 쪽을 하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네. 배우가 아니라 건축 인테리어 아니면 미술 쪽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원비가 이제 미술을 하려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네. 막 이제 서빙 알바를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매니저가 발탁이 됐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막 맞아요. 너무 잘생겼고 매력도 있고 막 키도 크고 이러니까 또 이제 눈여겨 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하고 네. 막 모델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온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배우가 막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역할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민지 씨 그거 기억나세요? 막 그 이정재 배우가 달고나 핥는 장면. 맞아요. 그게 엄청 이슈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다. 네. 이게 오징어 게임의 메인이다. 할 수 있는 그 달고나 핥는 장면인데 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진짜 막 이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나라면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막 네. 달고나를 막 그 모양대로 핥고 네. 근데 진짜 너무 절박하고 네. 그런 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막 네. 이걸 진짜 내가 꼭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이걸 꼭 내가 달고나 모양을 내겠다. 막 맞아요.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정재 배우가 망가지는 연기도 잘하겠구나. 저는 원래 막 좀 무거운 연기만 했었다 보니까 네. 이정재 배우가 네. 막 사극만 잘 어울릴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정재 배우 하면 묵직하고 막 막 발성 막 이렇게 쓰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좀 따뜻한 모습보다는 조금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작품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네. 조금은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좀 가지고 있었었나 봐요. 제가 좀 그런 이미지를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연기적인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이정재 배우가 또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 그런 영화제에서. 네. 그래서 정말 연기자는 작품 선택도 중요하고 네. 작품 운도 중요하고 맞아요. 노력도 중요하다. 네. 하나만 잘하면 이제 성공할 수 없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정말 큰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대요. 오징어 게임이. 네. 그렇게까지 흥행을 엄청나게 한 거죠. 단기간에. 네, 맞아요. 왕좌의 게임을 넘어섰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역대 시청 시간 1위도 기록하고 네. 이정재 배우가 막 남우주연상 미국 메이저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했고 이렇게 보면 솔직히 대한민국 배우로서는 배우의 커리어로서 이건 진짜 최상이다. 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재 배우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찌질한 서민 연기를 기깔나게 소화해주신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으면서 또 이정재 배우뿐만 아니라 막 정호연 배우도 맞아요. 그쵸. 처음 네. 저는 정호연 배우가 모델 활동을 또 저랑 같은 학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델 활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정호연 배우가 또 엄청 유명세를 얻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기 전에는 정호연 배우님을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했는데 맞아요. 이걸 보고 나니까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자기만의 개성이 엄청 강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아시나요? 그 정호연 배우님이 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인스타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졌다고요. 맞아요. 저 그 네.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요? 네.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데 맞아요. 정호연 배우가 저도 보면서 시크하고 약간 그 얼굴 상이 되게 시크하고 동양적인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연기 네, 스타일도.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보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110만을 지금 달성하고 있네요. 2110만 명이요? 네, 팔로워가? 네, 네. 진짜 부럽네요.
2110만. 근데 네.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지 네.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스타그램 맞아요. 팔로워 수가. 네. 그래서 정호연 배우가 지금 명품계 뭐 앰베서더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엄청 잘 나가잖아요. 광고계에서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이 조금 영화계나 이런 드라마도 좀 한층 성장하는 계기에 오징어 게임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뭐 이쯤 돼서 저희 노래 하나 들을까요? 네. 다음 노래는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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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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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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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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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지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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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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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엔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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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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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예술이야 듣고 왔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저의 최애 무용수와 그 무용수의 주요 작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민 씨, 네. 제가 무용 중에 무슨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민지 씨 한국무용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무용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이렇게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자만의 다른 특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무용이죠. 그중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건 한국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한국무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해오던 고전무용을 말합니다. 발레와 현대무용에 대해선 되게 정적인 무용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아름다운 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용이 유명할 정도로 예전보다는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부채춤이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민 씨도 부채춤 혹시 아시나요? 부채춤, 뭐 부채로 춤추는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채춤은 양손에 부채를 쥐고 예쁜 한복을 입고 단체로 추는 춤인데요. 외국에 가서도 많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무용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제 최애 무용수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애 무용수는 80년 넘게 전통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명인 임혜방 선생님입니다. 정말 유명하신 한국무용가이시죠. 맞아요. 한국무용 비전공자들은 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민 씨 잘 모르시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막 네. 잘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잘 기억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임혜방 선생님은 전라남도 목포의 예술가 집안에서 1927년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7살 때부터 다양한 전통춤을 할아버지 이대조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7살이면 저흰 뭐 하고 있었죠? 저희 뭐 그냥 누워있고 뛰어다니고 밥 먹고 네, 맞아요. 저는 유치원 다니면서 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후 무용연구소를 개관하고 1940년대부터 전승활동을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73년 전통춤 학원인 임혜방 무용연구소를 열고 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고 무용에 대한 열정을 부으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다시 서울로 올라와 활동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임혜방 선생님께서 명예보유자로 2가지의 전통춤을 명예보유하셨는데요. 그 2가지의 전통춤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연을 하면서 한국춤의 우수성을 알렸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임혜방 선생님의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최애 무용수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앞에서 2가지의 전통춤을 보유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2가지의 전통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살풀이춤과 승무입니다. 살풀이춤과 승무?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민지씨. 먼저 살풀이춤은 우리나라 민속춤을 대표하는 유명한 춤입니다. 수건을 갖고 춘다 해서 수건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춤은 남도구판에서 무당이 추던 춤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살풀이란 주근이가 가진 좋지 않은 기운을 풀어준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살풀이 춤은 원래의 춤이 아니라 후대에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진 춤입니다. 수건을 이용하여 골을 메었다가 푸는 동작과 다양한 춤 사이로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디딤새로 인간 감정의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점이 특징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의상은 흰 치마고리에 흰 비녀와 흰 수건을 사용하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운 것 말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꼭 제대로 다시 배워보고 싶습니다. 왜 무용 전공인데 안 배우셨어요? 배우긴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전통을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시간을 전통 가지고 무용을? 배우지는 않았어서 저도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풀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승무인데요. 승무는 한국무용 전공자도 좀 소화하기 어려운 춤이에요. 제가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승무로 기말고사를 봤었거든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할 정도로 호흡과 모든 게 중요한 너무 어려운 춤인데요. 힘을 풀을 땐 풀고 줘야 할 땐 확실히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승무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동무인데요.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복장은 날렵하게 걷어올린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흰 장삼을 걸쳤는데 장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장삼은 겉옷처럼 따로 입은 천으로 된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씁니다. 양손에는 북채를 들고 있는데요. 춤을 추고 장삼을 벗으면서 북을 향해 가서 북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는 북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양손에는 북채를 쥐고 춤을 춰야 합니다. 북을 향하여 관객을 등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고깔을 써서 얼굴을 확연히 볼 수 없는 게 아첨하지 않으려는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멋을 자아내는 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삼 안에 든 북채를 이용해서 장삼이 멀리 나갈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무용 전공자가 아니어도 정말 아줌마들이나 정말 이렇게 일반인들도 약간 휴가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취미로 무용을 요즘 많이 배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운동도 되고 네. 재밌고. 네, 아까 민지 씨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임혜방 선생님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임혜방 선생님이 해외에도 이렇게 맞아요. 많이 해외에 우리나라 춤을 많이 알리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막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일본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임혜방 선생님의 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정말 한류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네. 한국을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레빗의 넌 언제나.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올
제이리빗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연기 전공과 무용 전공이 함께하는 예체능 뿌셔뿌셔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세 번째 코너 할 차례인데요. 민지씨, 네, 저희의 하이라이트죠? 맞아요. 세 번째 코너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무용을 전공한 예체능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코너를 만들게 됐어요. 요즘에 예체능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체능에 관심도 많아지고 한류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예체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체능 입시 어떻게 하면 예체능을 전공할 수 있을지 전공하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뭐 힘들었던 점 뭐 이런 저희의 예체능에 관련된 모든 수다를 한번 이 세 번째 코너에서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민지 씨가 먼저 네. 무용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입시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아 벌써부터 네.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에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편입을 한 입장이거든요. 네, 이제 민지 씨가 여러분 예술고등학교도 나왔고 물론 저도 예술고등학교 나왔지만 네. 저희는 이제 좀 입시를 오랫동안 준비했다.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무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인문계 학교에 다니다가 넘어간 거여서 남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더 남들이 노는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악착같이 버텼는데요. 제가 조금 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 과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어서 이제 근데 그 노력의 성과가 이제 좀 좋은 편이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정말 빡세서 정말 새벽에 연습을 나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몸을 써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정말 공부도 당연히 머리를 써서 힘들겠지만 몸도 힘들고 머리 육체적, 신체적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은 진짜 참 무슨 말인지 바로 저는 아는데 네. 이제 예체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맞아요. 보이는 건 진짜 막 멋있고 네. 막 무대에 서는 모습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나는 이쪽을 가야겠다 이러면 정말 더 힘들고요. 네. 이걸 다 떠나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꼭 이 분야를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꼭 후회하지 않게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네. 저희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힘들었을 맞아요. 뿐이지 지금 네. 좋은 학교 다니면서 전 졸업을 하긴 했지만 네. 많은 걸 배웠고 또 저희가 예체능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꼭 좋은 대학, 좋은 무용수, 좋은 배우 되실 거라고 믿고요. 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무용을 하면서 제 자체도 변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진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아, 소극적이어서 네, 그냥 정말 남들 소극적. 앞에 네. 그 좀 보여주기가 싫고 이런 네, 맞아요. 성향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진짜 길을 걸으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심해서 무용학원을 처음 다녔는데 거기 딱 갔을 때도 정말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닌데 저랑 동갑인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인사를 안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사람 낯을 엄청 가리고 막 말도 먼저 절대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 무용은 어떻게 보면 관객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대회를 나가도 심사위원을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무서워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게 무서우면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구나. 이렇게 약간 좀 터득하고 나서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하고 나서 제 성격이 진짜 정반대로 변해서 이제는 진짜 정말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되게 활발하고 재밌는 친구구나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제 성격을 변하게 해준 큰 정말 그 고마운 존재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예체능 저도 막 지금은 목소리도 진짜 크고 네. 막 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조용히 해 막 이러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시끄럽고 이런데 저도 막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고 이 사람들 앞에 무조건 서서 말을 해야 되고 뭐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이렇게 변한 것 같고 성향이 네. 소극적이라고 예체능을 못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다 바뀌고 이런 성향으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난 소극적인데 나는 성격이 막 소심한데 난 예체능이랑 안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친구들 막 제 친구들 중에서도 MBTI 요즘 그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I인 친구들 정말 많아요. I여도 무대에서 서서 막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다 막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극적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을 못한다 이런 건 진짜 편견입니다. 편견.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고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기억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정말 삶에 좀 행복을 찾는 일을 하나 만들면 그래도 그 입시 기간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그 항상 이제 레슨이 끝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로비에서 연습을 보통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게 연습을 했어요. 저희는 네. 운동장에서 했어요. 맨발로. 그 진짜요? 모래 막 거기에다가 네. 추억이 새록새록.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무슨 영상 이제 틱톡 아시죠 혹시? 네, 알죠. 네, 틱톡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정말 그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약간 그런 신나는 노래에 춤을 하나 춰서 영상을 올려봤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팔로워도 막 몇만이 되고 뭐 좋아요 수, 조회수가 진짜 몇백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걸로 관련 있죠. 춤인데. 그쵸.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또 되게 삶의 그 행복을 얻었고 이제 저희가 무용을 하면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막. 그쵸. 이제 네. 무용과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저희도 맞아. 무용과 네. 그 점심시간에 저희 식당에서 먹었는데 네. 무용과 애들은 일단 식당에 안 보여. 식당이 맞아요. 절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막 계란을 먹거나 계란을 싸워서 계란을 먹는 모습이 보이거나 네.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물론 저희도 연기과도 다이어트가 중요하지만 네. 무용과가 더 힘들게 그 자기 관리와 몸매 관리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막 무용과는 말라야 되나요? 막 진짜 빼빼 말라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정말 진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무용을 전공해서 이제 하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정말 삐쩍 마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다리를 써야 되니까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뛰고 이러니까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은 정말 말근육이었거든요. 말벅지. 네, 말벅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벅지긴 한데 이제 그렇다고 꼭 빼빼 마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적당히 먹고 이제 급식은 거의 먹지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먹고 정말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아침에 다 사놓고 아침에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7시 이후엔 절대 안 먹는다. 이제 모든 걸 다 아침에 네 맞아요. 다 쟁여놓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디션 같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대회를 나가기 전에 그쵸. 이제 콩쿠르 오디션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몸무게를 그 딱 정한 몸무게까지 안 빼면 그 오디션을 못 보게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막 근육이 많은 편이어서 몸무게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약을 먹기까지 했는데 그 한약이 조금 식욕 억제 그런 한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먹고 쓰러진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너무 그런 스트레스도 많았고 정말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아프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적이 정말 많아서 근데 그런 아픔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쓰러졌다고요? 네. 다이어트 한약? 네, 맞아요. 아 진짜 무용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네. 무용을 좀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또 무용을 하고 싶었어요. 아, 막 진짜요? 어린 마음에 네. 난 무대에서 저렇게 예쁘게 춤을 춰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에 네. 저는 유아 발레 해보셨죠? 당연하죠. 유아 발레부터 저는 진짜 중학교 때까지 발레를 쭉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난 발레 전공을 해야겠다 이랬었는데 네. 제가 무용 선생님한테 다이어트를 해보라고 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치킨을 먹겠다고 했는데 네.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치킨 먹으면 안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네, 네. 막 무용하려면 발레리나는 예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저는 그날 바로 나는 못하겠다. 난 발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관뒀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용을 하려면 다이어트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필수인 것 맞아요. 같고. 네. 막 그 입시할 때 막 몸무게 재고 이런다던데. 그럼 그쵸. 몸무게를 그냥 그걸 재나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는 안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할 때 정말 음. 벽에다가 몸무게를 붙여놨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막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낼 때 정말 이렇게 무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목에 있는 고무줄마저 다 빼고 머리에 그 망에 핀도 무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핀까지 모든 걸 다 뺐어요. 정말.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몸무게 잴 때 꿀팁? 옆에서 머리를 약간 들어주거나 뭔지 알죠? 네, 머리를 맞아요. 약간 들어주면 여러분 네, 맞아요. 이런 거 말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꿀팁인데. 꿀팁이에요. 네. 이게 몸무게를 딱 여러분 그 예체능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몸무게를 딱
쟀다.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 선생님은 저희를 보지 않습니다. 그 몸무게 그 칸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저희한테 눈을 못 주세요. 다 이 그 체중계에 있는 숫자만 보기 때문에 뒤에서 네. 약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옆에를 약간 옆에다 기댄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머리를 살짝 들어주면 맞아요. 몸무게가 여러분 빠지거든요.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맞아 아이돌들도 맞아. 막 그런 거 보면 네.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좀 하잖아요. 네.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살은 안 빠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살은 어느 정도 그 무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선에 가면 도달을 하면 그 이하로 잘 안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체질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라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제 너무 힘들면 이런 스킬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네. 아, 근데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추억이 막 새록새록하고 막 고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고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민지 씨의 이런 입시 꿀팁, 네. 입시 꿀팁? 입시 꿀팁과 입시 고통과 쓰러진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한번 이 세 번째 코너 저의 이제 입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네. 민지 씨의 타임이었고 네. 다들 이제 연기와 무용 전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힘내시고요. 네. 항상 저희가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화이팅. 힘들지만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고 저는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무대에 서면 무대 그 맛이라고 해요. 네, 저희는 네. 맞아요. 그 무대에 한 번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린 몇 개월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 딱 한 번의 공연 그걸 하면 막 울어본 적 있으세요? 막 무대 하고 끝나고 아, 그쵸.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맞아, 있지. 맞아. 무조건 있는데 이걸 하고 이제 무대를 딱 내려오면 그렇게 막 뿌듯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막 난 너무 대단하고 와 너무 재밌고 이렇게 관객들의 그 박수 일단 조명을 무대에서 이렇게 받으면 네. 앞이 안 보여요. 아시죠? 맞아요. 관객들은 이제 우리가 무대에 서면 관객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뿌옇게 하얀색 그 뭐라 하지? 김? 아, 안개? 연기. 연기 이런 것만 보이고 관객들의 표정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맞아요. 딱 커튼콜 끝나고 막 연기를 따지면 커튼콜이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면 그때 이렇게 관객들이 쫙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와 진짜 뿌듯하다. 내가 이 느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 준비하시는 분들 뭐 무용 준비하시는 분들 예체능 준비하시는 분들 다 진짜 힘내시고 힘내라는 의미로 저희 노래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힘내.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터질 듯 두근데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Ready, get set, and go, gotta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otta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